많지.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아재들 1편은 연애, 사랑 이런 편으로 했고 2편에 이제 직장 편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셔서 한 번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두 편으로 나눠서 직장 초년생하고 사회생활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하신 분들하고 고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후배편, 선배편으로 나눠봤어요. 괜찮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팀장이 심하게 괴롭히는데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해져서 팀장님을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절 해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너무나 심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저한테 일삼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멘탈을 다잡아야 될까요? 질문을 보니까 사실은 여기 답이 있어요. 절 해칠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알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그러시는데 해칠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알면 일단 조금 마음에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내 멘탈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여길 계속 다니다가는 이 사람한테 내가 잡아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할머니는 그냥 나오라 그러고 싶어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물론 직업은 두 가지가 있죠. 생존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하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니는 거하고. 그런데 생존을 해서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도 일단 내가 심신이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로 상사가 괴롭힌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나오세요. 세상의 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쪽 문을 닫고 나오면 또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게 삶이에요. 상사가 손목 잡고 머리카락 만지는 등의 간단한 터치를 많이 해요. 성희롱 정도는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급하면 같이 일해야 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근데 나는 할머니는 이 질문에서 조금 수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상사가 손목 잡고 머리카락 만지는 거 이미 성희롱이에요. 왜 손목을 잡아? 손목을 잡을 일이 뭐가 있어? 일하는데. 경계선이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직장에 나가기 힘이 들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했을 적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 상사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참고 넘어가면 또 난관이 또 닥쳐요. 그러니까 담담하고 단호하게 자기 의사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입은 어리버리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자꾸만 자존감이 깎여요. 점점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일이 벅차요.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네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버텨야 할까요? 본인은 지금 신입이라서 막 긴장되고 다 새로운 분위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 눈치도 보고 이미 그 조직에서 먼저 계셨던 분들은 신입한테 가끔 야단치는 상사가 있을지 몰라도 크게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소심하게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하시다 보면 어느 틈에 내가 이만큼 파악이 됐네. 그런 순간이 와요. 그리고 우리 아미치한테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안 하면 언제 배워. 실수를 했다. 근데 상사나 주변에서 질타를 한다. 그럼 그냥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만회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서비스직 종사자입니다. 직장 내 관계보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무례한 소비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무례한 소비자는
이 질문하신 우리 친구한테만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무례해. 자기 삶에도 무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자기가 위로해 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예, 나 이거 내 인격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쟤하고 나하고는 그냥 물건 파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으로 만난 거니까 여기서 끝나는 관계야. 자기 안에 자기를 자꾸 북돋아주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소비자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할머니 생각은 그래요. 저는 내성적이고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노잼 캐릭터였는데 노잼이야만 재미없는 노잼인가 보죠? 할머니 이 말 듣고 혼자 웃었어요. 회사에 간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부장님은 저한테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격 때문에 자기 혐오가 생길 때면 회사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라며 스스로를 다독거리곤 했는데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도 잘하고 직장 동료와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데 사실 외향적인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처음에는 눈에 띄죠. 그런데 내성적이지만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남한테 배려하고 진중한 사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요. 사실 소극적인 거하고 내성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어떤 틀 안에 가두지 마세요. 내향적이라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결국은 성실을 이기는 건 이 세상에 없거든요. 성실과 실력을 이기는 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 처신을 확립해 나가시면 어떨까. 저는 할머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회사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제가 활달한 성격이라 평소 사람 사귀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회사에서는 활달한 성격을 숨기게 돼요. 특히 남자 직원이랑 잘 지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남녀 동등하게 지내고 싶은 것뿐인데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동료를 못 사귀는 것 같아요. 원래 회사 생활이 이런 건가요? 다들 대면대면 지내는 게 정상인가요? 어머, 얼마나 너무 좋은 성격인데 또 이것도 문제가 되네. 먼저는 내성적이고 재미없어서 회사 생활이 힘들다 그러셨는데 이분은 또 활달한 성격이라서 문제가 된다. 대면대면 지내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자기다움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물론 거리는 항상 필요하지만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단 어떤 그 특정 누구하고의 관계가 눈에 띄게 친하게 지내는 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자제를 하시면 직장에서 누구하고나 친한 건 참 좋은 거, 가장 큰 덕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직무의 이면, 사내 정치, 사람관계 등 직무를 좋아할 수 없는 부분들만 보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부른 소리라고 해서 여기에라도 적어봐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어쩌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보랏빛으로 사회를 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나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까 그런 생각에 더 몰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직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여기보다 더 힘들지는 않을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힘든 부분이 다른 곳에서 안 힘들한 법이 없는데 새로운 도전과 기대감, 미래에 대한 걱정이 공존해요. 이게 삶이지 뭐. 내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일은 어디나 힘들잖아요.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걱정은 그냥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건 닥쳐서 하셔도 돼. 일단 이직을 생각하셨으면 항상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가 앞으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 게 나한테 내 삶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참고 여기서 좀 더 많은 걸 배워야 될지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아, 내가 떠나야겠다 생각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을 갖지 마시고 단 모든 조직원들하고 좋은 관계로 좋은 인사를 하고 좋은 이미지를 두고 떠나시기를 바라요. 사회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또 다 좁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실 적에 항상 내가 떠난 뒷자리가 깔끔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남기시고 저는 떠나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관광업계 종사자입니다. 코로나 타격으로 5월부터 9월까지 무급으로 쉬게 됐어요. 공부하고 책 읽으며 저만을 위한 시간으로 꽉 채워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저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분들에 비해 제 시간만 멈춰져 버린 기분이 듭니다. 온전히 쉬는 게 두렵고 무서운 4년차 직장인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이 질문을 읽으면서 코가 맹맹해진 거는 젊은 분인데 4개월을 무급으로 쉬셔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은퇴할 때까지 4달을 쉴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없잖아요. 나만 뒤처진다 생각하지 않고 재충전의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그 직업에 관계되는 거 아니면 본인의 삶에 되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하는 그렇게 보내기를 바라는 게 할머니의 충고 말씀이에요. 아유, 이렇게뿐이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어른의 시각에서 뽑고 싶은 사회초년생, 예뻐하고 싶은 사회초년생은 어떤 이미지일지 궁금합니다. 꼭 합격하고 싶어요. 이거를 보내신 분이 이거를 읽으실 적에 꼭 합격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머니 사실 기도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근데 당장 답을 못 드려서 어느 직종이든지 어느 직업이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한 거 그리고 진실돼 보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치? 이런 거를 걱정하는 우리 취준생이라면 할머니가 면접관이라면 뽑을 것 같아.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사회초년생 아미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지금하고 할머니 때하고 조금 많이 변해서 흡족한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할머니가 하는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춥고 쓰린 마음은 조금 쓰다듬어 줬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할머니 바람인데. 자, 그럼 또 다음 편 선배 편도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에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 자, 아미치.